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셀룰라이트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만드는 셀룰라이트 5번째 영상입니다. 아마 셀룰라이트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위에 앞에 영상도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데, 앞에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에 영상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는 비만, 정상 체중, 저체중별로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먹는 음식으로 생기는 셀룰라이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음식의 원형에서 멀어진 음식을 정제 음식이라고 하고요.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음식의 원형에 가까운 음식을 이제 비정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사탕수수를 짜내고 거르고 끓여서 만드는 설탕, 밀을 빻아서 만드는 밀가루, 현미의 껍질을 벗겨서 만드는 백미가 대표적인 정제 음식이죠. 자, 이런 정제 음식들은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쉽게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고요.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정제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몸에 대사 혼란이 생기게 돼요.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몸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대사 혼란으로 셀룰라이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가짜 배고픔으로 인해서 식욕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정제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짜 배고픔을 만들고 점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정제 음식을 섭취해서 몸에 대사 혼란으로 생긴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사라지도록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음식의 섭취를 줄여버리게 되면 굶는 게 되는 거고, 굶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자, 그러면 앞에 영상에 나왔던 이유로 인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게 되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의 종류를 정제 음식에서 비정제 음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비정제 음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맛없는 음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고기를 갈거나 다진 다음에 이걸 다시 뭉쳐서 만드는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보다는 갈거나 다지지 않은 그냥 고기를 먹으시면 되고요. 사탕수수를 짜내고 거르고 끓이는 많은 가공 과정을 거친 설탕 같은 경우에는 섭취를 좀 줄이시고, 껍질을 벗기는 가공을 한 백미보다는 껍질이 있는 현미가 좋습니다. 자,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에도 갈아 만든 주스라든지 아니면 말린 것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생야채, 생과일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음식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 음식은 괜찮나요? 뭐, 저 음식은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걸 사실 제가 전부 다 일일이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먹었을 때 살이 찌는 음식인데, 누군가는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는 음식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 영상 참고하셔서 나한테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정제 음식으로 생기는 셀룰라이트도 충분히 줄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봤었는데, 이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이 다 똑같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고 있을 텐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근육량이 부족하면 체액순환 힘이 약하고, 근육에 쉽게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몸에 체지방이 쌓일 때 피하지방 위주로 쌓이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체액순환 장애, 근육의 염증, 피하지방의 염증,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셀룰라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게 되면 체액순환 힘이 강해지고, 근육의 회복 능력이 높아져서 염증이 덜 생기고, 피하지방의 양이 줄어드니까 셀룰라이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식사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뭐 억지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육을 만든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근육량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충분한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먹는 음식이 정제 음식이면 피하지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피하지방 양이 늘어나면 피하지방 염증으로 또 셀룰라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분한 식사를 하되 정제 음식이 아닌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 이제 내가 비만이든 정상체중이든 저체중이든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몸에 셀룰라이트가 있고 그걸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비정제 음식으로 충분히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누구나 셀룰라이트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럴싸하죠?